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공합니다. 이번에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아 이 두 사람의 힐링 코드 심리 분석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아는 그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힐링 코드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요. 역시 이제 빌 게이츠와 대비될 정도로 대단히 이 상반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1955년 2월 24일생. 아, 대체적으로 이제 걸음걸음 소음 소양. 출생月기와 출생 주기가 걸음이에요. 입태月기와 입태 주기가 소음 소양입니다. 근데 스티브 워지니아군요. 50년생입니다. 1950년 8월 11일생. 스티브 워지니악의 그 출생月기는 그 예, 양명이고요. 그 주기는 이제 태음. 근데 이태 객기와 주기가요. 똑같이 양명입니다. 그 양명이 세 개가 있는 사람. 특수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양명 태음의 조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양명이 가지고 있는 그 양적인 기운과 음적인 기운, 그 소태음이라는 음적인 기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로운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양명은 대단히 빠른 순발력과 빠른 판단, 그죠? 그거를 감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기로 태음이 있단 말이에요. 태음은 뭐냐면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지를 끌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액션이라든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뭔가 경쟁력 있게 가치 있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잘, 에, 정리해 나가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태 객기와 주기가, 양명양명이라. 양명양명이 양명양명이죠. 비교적 그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대단히 치밀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실속이 없다는 거죠. 예. all or nothing 항상 뭐 아니면 도예요. 예. 그래서 기본기고 아니면 아니고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좀 유두리가 있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뭐 이런 걸 좀 해나가야 되는데 좀 기분파죠. 내가 널 믿었어. 저거 탁 믿어버리고. 난 이것만 열심히 할 거야.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조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름고름 소음, 고름고름 소음 소양이잖아요. 이 고름고름의 음적인 기질, 이 고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슨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판단 같은 거, 우리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기술적인 능력을 갖다 합리화시켜주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감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뭔가를 한다 보면 버벅대. 예. 실수와 실패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눈치가 별로 없어.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든 끌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 자기 만족이야 물론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로서 비난을 많이 받죠.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하죠. 스티브 워즈니악. 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먹잇감으로 스티브 워즈니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명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정적인 음, 그 판단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스티브 잡스한테 맡긴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개발, 컴퓨터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만족하면 그냥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는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회사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데 모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티브 워즈니악의 불행이 닥칩니다. 이게 뭐냐면은 1980년대에 아마 이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사고를 내면서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치료하면서 이제 이 그 애플사의 운영에 좀 신경을 좀 덜 썼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철저히 자기주의 경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분위기를 좀 상당히 안 좋게 끌고 갔나 봐요. 나중에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이게 이 스티브 잡스가 추진하고 있는 파트하고 워즈니악이 이 진행했던 파트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돌입하면서 이제 꼴사납게 보였던 거겠죠. 이런 것을 스티브 워즈니악은 싫어하는 겁니다. 왜 양명이 강한 사람들은요. 저거 싫다라고 생각되면요. 그냥 귀도 안 들어봅니다. 제가 했잖아요. 뭐 아닌 도라 그랬죠. 이거 아니다 싶으면 탁 끊어버려요. 근데 이 그런 이 체질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끊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집착 같은 거 엄청나게 이게 자기가 이게 연관돼 있고 나한테 이게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꽉 틀어주고요.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게 다른 예,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요. 그 애플에서 받은 이제 뭐 스톡 옵션을 받았던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물론 자기가 많이 이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부하 직원한테 막 나눠주고, 예. 그리고 자기 사표내고 그냥 떠나버리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스티브 잡스하고 거의 그 쉽게 말하면 이 인간적인 거래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 양명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이렇게 엄청나게 칼처럼 강해요. 그래서 난 제가 인간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해요. 스티브 워즈니악을 보고 야 이제 좀 내가 그때 좀 심하게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워즈니악이 안 받아줬다.
예.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스티브 잡스가 최장 아무리 이제 죽기 전까지 아마 죽기 전에 좀 화해를 하고 싶다. 뭐 그랬는데 안 받아줬다래요. 결국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최장 아무리 이제 이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워지니악이 에서 애통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이 양명, 태웅, 양명이 이 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싫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게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볼트라도 싫더라도 주식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애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게 털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양명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호불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카처럼 끊고, 좋으면은 예, 간도 쓸게도 다 빼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의기투합해가지고 했을 때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워지니악이 그 애플의 초기 이 투자 자금부터 훨씬 더 많이 냈다는 얘기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슈레 패커드 HP 회사에서 사실 이제 직원으로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사실 개발한 거를 HP에다가 줄라 그랬던 건데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꼬셔가지고 애플이라는 회사에다가 해서 우리 당사에서 우리가 먹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꼬셨는데 그게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HP사에 사표를 냈을 정도로 어, 보면은 이 스티브 워지니악도 어, 그 스티브 잡스하고 하면서 상당히 좀이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이게 기분파거든요. 이게 이 양명은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기분파란 말이에요. 근데 걸음은요 집착이 너무 강하고 장악력 이런 것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런 거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거rum이라는 출생 계기와 주기에 의해서 유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 이 거rum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들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꼭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뇌에다가 에너지를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축적시켜 나가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기술적인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축적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기술적인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죠. 진보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까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스티브 잡스는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 됐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로 어렸을 그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그죠? 그래서 양 어머니 아버지 양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던 그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상처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좀 더 강박적으로 어, 이 자기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으로 어차피 엄마 아빠가 날 버렸는데 라는 그 상처 그 상처가 결국 남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이 실제로 이제 자기 친아버지하고는
사실은 그 끝까지 화해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엄마와 함께 버린 거죠. 근데 그 애플사이 근처에 어떤 음식점에 예, 사실 그 스티브 잡스의 생아버지, 낳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건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음식점을 상당히 자주 갔었고 그리고 팁도 주고 그랬던데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다는데 나중에 알았다는데 아, 아버지의 대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친엄마를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찾아서 친엄마하고는 이제 화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그 출생 개근과 주운을 보게 되면은 출생 개근이요 금이에요 금. 그리고 주운이 목이에요. 그래서 이 금인 사람들은요 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엄마와 양아버지에 대한 거는 좀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대를 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양아버지와 양엄마의 기분 때문에 찾아놓고선도 모른 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엄마와 양아버지한테 내가 엄마를 찾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엄마를 찾아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의리 같은 경우를 상당히 그 중요시하는 그런 그 이 심리 특성, 그 성격 특성을 보이는 거.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 거고 거기에 사실은 희생양이 된 게 누구냐? 워지니아죠, 워지니아. 네. 사실은 그 애플사가 그렇게 잘 나갈 줄은 아마 워지니아도 잘 몰랐겠지만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사심없이 그냥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건 고혼자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이제 뭐 배신감을 느꼈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도 상당히 워지니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워지니아가 이제 이 에, 주식하고 이제 애플사의 주식하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어,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고 팔고 그랬을 때 상당히 말렸다랍니다. 왜냐하면은 의리 때문이겠죠, 그죠? 한 부류서 자기 무리에서의 어떤 그 의리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워지니아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부의 가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막 기분파적인 어떤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인생 일대에서 상당히 좋은 부의 축적 기회가 있을 때 발로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명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거름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게 지금 대비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 거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그렇게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격 파탄자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단히 성실해요. 어디 놀러 가서도 정말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요. 잘 놀 줄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합니다. 휴식하는 거, 놀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과도하게 하고 너무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병이 잘 생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일찍 죽게 되지 않았냐 이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워지니아과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심리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은 또 이제 이 심리를 분석하고 할 때 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